한동훈의 여론 조작 사건은 단순히 한동훈 가족들이 벌인 여론 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정 패턴과 문구가 반복되고 있는 수만 건의 게시글들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작성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조직이 체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명백한 흔적들입니다. 칼럼이라는 단어가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맥과 상관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모든 글들이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은 12,000개가 넘는 게시글에 전부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칼럼이라는 단어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글을 생성할 때 나타나는 기계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제목은 한글로 작성되어 있지만 끝부분에 영어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 이 역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대량으로 생산되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from 칼럼도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영어 단어가 계속된다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사전에 설계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부터 시대정신연구소는 단독으로 이 사건의 핵심 내관 하나를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최초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칼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12,000개의 글을 작성했던 인물이 김땡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땡땡 씨는 1년에 하루 평균 32개, 22분마다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김땡땡 씨는 한동훈의 친인척이 아닙니다. 한동훈의 본가, 처가에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은 썼나 안 썼나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가족이 썼냐 안 썼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동훈과 그 가족이 주도했던 여론 조작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땡땡 씨를 주목하면 한동훈의 여론 조작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배후에는 거대한 조직이 개입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김땡땡은 당 게시판에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글을 올렸고 이것은 조직적 설계의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그 가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동훈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김땡땡 씨가 혼자 올린 글의 양은 한동훈 가족 전체가 올린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수많은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가족의 계정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동훈 가족을 넘어서 더 큰 배후 세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동훈의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내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한동훈 여론 조작 사건에는 아직 밝혀져야 할 무시무시한 그 실체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여론 조작 사건은 너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주도되었습니다. 여론 조작의 단계별 전략, 그 실체를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원 게시판에 특정 이슈를 도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탈당 요구와 김경수 복권 반대 같은 논란이 되는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올려서 게시판을 특정 메시지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국힘당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고 마치 당심이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게시글은 한동훈과 그 가족의 계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배후 세력이 더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여론 조작의 출발점이자 본격적인 조작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서 만들어진 이슈는 일부 기자들에게 제보되거나 언론사로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슈가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특정 메시지가 단순한 당내 논란을 넘어서 공론의 장으로 확산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측근들이 언론사와 결탁되었다는 정황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언론의 단독 보도와 2차 보도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제보받은 내용을 단독 보도로 내보내고 또 다른 언론사들은 그 단독을 받아서 후속 보도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들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마치 많은 국민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해 왔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보수 정치 유튜버 그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측근들로 알려진 인물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여러 보수 커뮤니티에서 당원 게시판에서 확산된 이슈들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을 통해서 특정 메시지가 반복 재생산되고 여론은 더욱 조작되고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최종적 여론 확산과 민심의 왜곡 현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조작 여론은 국민의 민심으로 포장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한동훈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특정 계파나 정파를 견제하는 데 이 조작된 여론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훈 개인, 그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김땡땡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는 조직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은 조직적으로 우리 보수 우파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의 잔인한 허상을 반드시 뿌리 뽑아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보수 우파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